안녕하세요. 돈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인포머니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셨을 바로 그 소식, 2026년부터 확 바뀌는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아마 이런 경험 때문에 속상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나는 분명 몸이 아프고 도움이 필요한데 실제로 나를 부양하지도 않는 가족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 말이죠.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 한두 방이 아니었죠. 그런데 드디어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불합리했던 기준이요. 무려 26년 만에 2026년 1월부터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니까요. 지금부터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반가운 첫 번째 변화는 뭘까요? 바로 신청자 소득을 따질 때 더 이상 가족의 소득은 쳐다도 안 본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간주 부양비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부양하는 걸로 간주한다 이건데 가족이 실제로 나한테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줘도 아들, 딸이 이 정도 버니까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겠지 하고 그냥 가정에서요. 있지도 않은 가상의 소득을 내 소득에 포함시켜버리는 제도였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셨던 거죠. 보시면 딱 아시겠죠? 이전에는 나 더하기 내 가족의 소득이랑 재산을 전부 다 합쳐서 심사했잖아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다른 건 전혀 안 보고요. 오직 신청하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가지고 결정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이 직장에 다녀서 안 돼요, 딸이 월급 받아서 안 돼요 같은 이유로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일은 정말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너무 다행인 소식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딱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가족 소득은 안 본다면서 그럼 부양 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이 부분도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싹 폐지되는 건가? 하고 말이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폐지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일반 가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도록 기준이 확 낮아졌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초고소득자이거나 자산이 엄청 많은 가족이 있을 때만 적용되도록 바뀐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새로운 기준은요, 자녀의 연봉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가정은 이제 부양 의무자 기준 신경 끄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장 큰 변화는 이제 확실히 아셨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병원을 이용할 때 실질적으로 바뀌는 점 두 가지도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외래 진료를 아주 많이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본인 부담금을 조금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가 새로 생깁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보시면 아마 걱정이 좀 덜어지실 거예요. 기준이 되는 횟수가 바로 1년에 365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병원에 가시는 정말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제도라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년 동안 외래 진료를 365번까지는 똑같이 이용하시고요. 만약 366번째 진료를 받게 되면 그 진료권부터 본인 부담률이 30%로 조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약 처방이나 입원 일수는 이 횟수 개선에 포함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임산부, 그리고 아동은 이 새로운 제도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이분들은 예전하고 똑같이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2026년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이 추진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아니지만요, 간병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소식이죠. 자, 오늘 내용이 조금 많았나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2026년부터 바뀌는 의료급여,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도록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간주부양비가 완전히 없어져서 이제 오직 내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합니다. 둘째, 부양 의무자 기준이 초고소득, 고자산가에게만 적용되도록 대폭 완화됩니다. 셋째,
1년에 365회를 넘는 외래 진료에 한해서만 본인 부담률이 일부 조정됩니다. 그리고 넷째,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이 추진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가족의 소득 문제 때문에 아예 신청을 망설이셨거나 안타깝게 탈락의 쓴맛에 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요. 2026년은 정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명 들으시고 나도 이제 대상이 될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기준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2026년을 미리 준비하셔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포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